난분해성 유기물. 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리그닌 복합 단백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리그닌 복합 단백체. 들어보셨을 건데 유기농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아, 제가 줄까지 드렸는데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나무죠. 나무의 주성분이 뭐예요? 나무의 주성, 셀룰로스. 셀룰로스 그 밑에 셀룰로스는 뭐로 만들어지죠? 포도당으로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농사는 포도당을 만드는 걸 하는 거예요. 나무가 포도당을 만드는 거를 내가 도와줘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럼 포도당이 나무가 포도당이라니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요. 포도당은 이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죠. 포도당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알파 포도당이 있고요. 베타 포도당이 있어요. 사과에 가는 포도당은 알파 포도당이에요. 알파 포도당이 식물 잎에서 포도당 분자 하나를 쫙 쏴요. 알파 포도당을 쫙 쏴고 쫙 붙여요. 그 다음에 쫙 붙은 다음에 밑으로 격가지가 하나 또 내려와서 여기서 쫙 붙여요. 이렇게 막 붙여요. 쫙 가면은 이제 뭐 아밀로스. 여기서 격가지 나오면 아밀로펙. 그게 넷댐에서 섞여 있다. 그게 쌀입니다. 전부. 포도당이 다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책상은 왜 포도당이야? 책상은 베타 포도당이에요. 베타 포도당을 또 쫙 싸고 쫙 붙입니다. 이 식물이 하는 일이에요. 잎에서 쫙 붙였어요. 그럼 셀룰로스예요. 자, 그럼 셀룰로스가 어떻게 나무가 되느냐? 석탄기를 아셔야 돼요. 지구과학입니다, 이거는. 석탄기라는 게 옛날에 석탄이 만들어졌어요. 그 왜 만들어졌느냐? 그 당시에는 나무가 엄청 컸대요. 산소, 포화도,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서. 근데 나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리그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섬유소를 한 10개씩 묶어서 본드로 묶어주는 거예요. 본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단단한 나무 목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리그닌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쌓이기만, 죽으면 태풍이든 뭐 하든 쌓이기만 하지, 얘가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게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석탄기가 지나면 석탄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부터는 리그닌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나왔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석탄기 딱 그때만 석탄이 있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그 후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석탄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게 말하자면 리그닌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방선균입니다. 흙냄새가 방선균이에요. 걔가 리그닌을 분해시켜요. 자, 그럼 뭐냐면 베타 포도당을 쫙 뽑아서 실다발을 만들고 거기다가 리그닌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시킨 게 이제 말하면 목재인데, 그러면 이제 리그닌 복합 단백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축분, 호동, 닭동 뭐 이런 것들은 유기물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럼 빨리 분해되고 없어져요. 유기물은 유기물인데 진정한 우리가 농업에서 표현하는 유기물이 아니고 그냥 유기질이에요. 유기질. 그래서 축분 퇴비를 유기질 비료라고 그러지 그걸 유기물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톱밥은 됩니다. 톱밥은 리그닌이 있잖아요. 자, 톱밥은 이제 나무를 이제 분사한 거니까 톱밥을 발효를 시키게 되면 이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쉽진 않겠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톱밥을 싸놓고 그 안에 그럼 리그닌 성분이 꽤 있어요. 톱밥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톱밥만 가지고 발효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자, 모든 미생물은 첫 번째 탄소가 주 먹이원입니다. 탄소가.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한다. 그럼 탄소를 많이 넣는다라는 거는 내 토양에 미생물도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탄소를 먹기 위해서 미생물이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생물은 탄소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질소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탄질비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탄질비에서 탄소 함량이 높다. 그러면 탄소 순환 농법에서 유기농의 고수들이 많이 하는 거죠. 톱밥 퇴비를 만들게 되면 이제부터 중심 온도 한 70도, 80도 이 정도에서 한번 뒤집게 하고 뒤집게해서 한 5번 정도 뒤집게 하고 후숙 기간도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물론 톱밥만 갖고는 안 되니까 미생물이 필요한 질소도 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축분 갖고 하시고 좀 쉽게 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소 뿌립니다. 요소가 질소니까. 그래갖고 미생물을 톱밥을 이제 막 발효를 시켰어요. 후숙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온도가 높아졌을 때
톱밥에 있던 리그닌이 질소, 요소라든가 축분을 넣었잖아요. 근데 리그닌 복합 단백체라고 그랬잖아요. 질소가 필요한데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이 리그닌하고 이 질소랑 이런 것들이 막 이상하게 막 그냥 붙어요. 그 화학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네, 그 화학식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그 복잡한 화학식이다 보니까 얘가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난분해성 유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후속 기간에 아주 좋은 게 첫 번째 방성균이 이제 거기서 자라요. 왜냐면 7, 80도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온도가 중심 온도가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대부분 병원성균은 다 죽어요. 근데 죽지 않고 버티는 애들 아까 제가 바실러스 안 죽는다 그랬죠. 얘가 죽기 싫어갖고 내생 포자가 생겨서 백도가 돼도 안 죽는 애들이 있어요. 바실러스. 첫 번째 붙는 애들이 방성균. 방성균이 많이 돌아다녀요. 공기 중에. 방성균이 붙어서 방성균이 만들어내요. 두 번째 달라붙어서 나오는 게 그게 바실러스예요. 그럼 얘네들이 그 톱밥 퇴비에서 어마어마한 항생제를 만들어내요. 항생물질을.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밭에다 뿌렸다. 그 해에 병이 정말 많이 죽어요. 그래서 톱밥 퇴비를 유기물로서 제가 가장 유기농가분들한테는 권해드려요. 자, 그런데 그거를 직접 포크레인 갖고 뒤집고 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톱밥은 또 어디서 구할 거예요? 또 이런 톱밥을 쓰시면 안 돼. 이거 본드 들어가 있죠. 여기 화학물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또 생나무 갖다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톱밥 퇴비 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유기물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그게 부식사예요. 이거는 수천만 년 전에 늪지대에서 풀이 자랐다가 계속 쌓여갖고 지들끼리만 화학작용, 중화반응 다 일어나갖고 이렇게 탄화된 거예요. 이게 석탄처럼 무슨 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벌판에 땅 파면 있어요. 이걸 파서 야외에서 좀 건조 좀 하고 불순물 좀 제거한 다음에 알갱이로 찍습니다. 이렇게. 저게 기기용으로 쓰는 부식산이에요. 그럼 저 안에 성분은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휴믹산이 한 50% 되고요. 네? 아우, 발음도 좋으시네. 저는 그냥 풀빅산. 네. 풀빅산이 한 2, 3% 되고요. 그 다음에 휴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휴민이 한 50% 돼요. 그게 이제 요 물질인데, 얘네들, 이 세 가지 물질 중에, 풀빅산은 한 3개월, 이 정도면 식물이 다 빨아먹으면 없어집니다. 토양에서. 휴믹산은 한 2년 갑니다. 2년 가죠. 나머지 50%였던 휴민, 요거는 진정한 유기물이에요. 10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 묘목 심을 때 주변에다 부식산, 그러니까 땅 팔 때 뒤집을 때 그때 부식산을 넣으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유기물을 미리 넣었잖아요. 근데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는 넣기가 어렵잖아요. 뿌리를 건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다가 묘목 같은 거 뭐 심고 하실 때는 이걸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그 주지 근처에는 뿌릴 필요 없고 잔뿌리가 형성되는 그 주변에다가 이거를 뿌려놓고 흙을 살살살살 덮어주면 미생물이 여기에 접종이 되는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미생물의 주 먹이는 탄소라고 그랬죠. 얘 탄소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실러스 미생물을 토양에다 뿌려야 되는데 이게 내 토양에 있다.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PF 농법은 왕창 미생물을 왕창 쓰자. 부식산과 함께. 이게 PF 농법. 이렇게 쓰면은 정말 효과죠. 이게 써보신 분들은 저한테 다 고맙다고 맨날 어디 가든 제가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식산, 이런 유기물이 내 토양에 있어야 됩니다. 톱밥, 이거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자, 이것도 내가 정확히 금액까지 알려드릴게요. 중국서 본인이 이걸 직접 수입한다. 컨테이너를 수입해갖고 여기다 갖다 놓는다. 내일 저기 김천에 한 컨테이너 들어옵니다. 이거 20kg 한 포대에, 20kg 한 포대에 수입 원가가 도착까지 다 해가지고 한 15,000원. 15,000원 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서는 이게 얼마씩 하느냐? 한 포대 28,000원. 그리고 이제 뭐 물류비가 또 있죠. 한 포대 20kg짜리 택배 보내면 6,000원씩 받아요. 그죠? 그럼 28,000원에 택배비 하면 34,000원이에요. 그죠? 한 포대 살려면. 자, 제가 이걸 얼마 드리느냐? 농가까지 다 갖다 드리고 2만 원에 드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배달까지 다 해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이셔야 돼. 거의 마진 없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보조사. 네? 보조사업도 됩니다. 이거.
제가 그건 제가 잠깐 그 유기목록고시를 작년까지 내분대를 하시다가 지금은 안 받으셨는데 소탄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부 지자체에 원자재로 하면 됩니다. 유기목록고시 안 받아도 됩니다. 평당 얼마 정도 뿌리죠? 100평당 세포대 60kg. 그게 권장량이에요. 100평당 세포대. 과수의 주지를 떠나서 잔뿌리 있는 쪽으로만 주로 뿌려주시면 돼요. 그럼 미생물이 거기서 왕창 사니까 잔뿌리를 우리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주지는 필요 없어요.